인간관계에서 겉보기에는 무해한 말들이 때로는 깊은 조작, 감정적 미성숙, 개인적인 성장의 장애물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징후를 무시하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자신의 힘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기 주장했듯이 무의식의 그림자에는 사람들이 자주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자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자 속에서 관계에 유해한 행동 패턴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특정 구절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더 깊은 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듣고 경계해야 할 5가지 구절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대화 뒤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내면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심리적 게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종종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각 구절은 깊고 위험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초점을 잃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소모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자기 훈련을 추구하는 존경받는 여성이라면 이러한 역학관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러한 구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숨겨진 신호를 인식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피해야 할 구절 목록뿐만 아니라 감성 지능, 명확한 사고, 내면의 힘에 기반한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진정성의 표현이나 심지어 취약한 솔직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하세요. 남자가 이 구절을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림막으로 사용한다면 당신 앞에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레드 플래그 중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심리학자 칼 융은 자기 인식이 지혜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통합하기 시작할 때만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라는 가면 뒤에 숨는 사람은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은 일반적으로 파트너의 행동에서 불안한 징후를 이미 알아차렸을 때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감정적 조작, 책임 회피 또는 수동적 공격적인 발언 등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면 그는 희생자 입장을 취하거나 당신이 그를 바꾸려고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묵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정성은 정체가 아니라 변화하려는 용기입니다. 현명한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성격의 완벽함은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 살면서 게으름과 오만함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의식 있는 여성은 변화를 거부하는 남자와의 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그가 노를 잡는 것조차 거부하는 동안 혼자서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종종 변명의 악순환, 공허한 약속, 당신이 모든 감정적인 일을 떠맡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조차도 환경이 우리의 성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인정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강화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당신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 구절을 듣게 되더라도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그 사람이 깊은 자기 분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련된 변명을 찾고 있습니까? 결국 이러한 말 뒤에 발전하려는 완고한 의지 부족, 자신의 실수를 부정하고 모든 비판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이 숨어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행동 패턴이 당신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종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다른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행동 패턴이 따릅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만이 노력을 기울이고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반면 파트너는 변하지 않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처럼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스스로를 개선할 용기를 가진 사람과 자신의 삶을 나누기 위해 온 것입니다.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당신의 발전도 저해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확고하고 감정이 머물라고 유혹하더라도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욱 섬세한 주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전 여자친구들은 미쳤고 유해했어.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과거 관계에 대한 무해한 감정 표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말 뒤에는 훨씬 더 깊은 경향이 숨겨져 있습니다. 희생자 입장의 명백한 징후, 감정적 미성숙, 투사하려는 경향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진정한 개인적인 성장은 정직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남자가 모든 실패의 원인을 전적으로 자신의 이전 파트너에게 돌리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한 게임에서 심오한 심리학이 무대 위로 올라와 숨겨진 동기와 무의식적인 시나리오를 밝힙니다. 인간 영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인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성격의 측면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잠재의식의 그림자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힘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신의 과거 파트너에 대해 씁쓸하게 말하는 남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과 감정적인 상처를 그들에게 투사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에게 위험한 입장을 드러냅니다. 만성적인 희생자의 입장, 끊임없이 상처받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반복적으로 비난을 반복하고 과거를 극적으로 만들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그들에게 공감하여 그들의 왜곡된 세계관을 확인하고 마침내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아무도 자신의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그림자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여성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진정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모든 전 애인이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해했을 가능성이 정말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완강하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충실하는 법을 배운 의식 있는 여성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윤기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오래된 무의식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조만간 그가 자신의 전 애인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자가 되기를 절실히 바라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가해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구멍이 난 배를 필사적으로 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아무리 많은 사랑과 헌신을 쏟아도 그들은 끊임없이 가라앉고 당신도 함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극도의 감정적인 회복력을 요구하는 순간이 옵니다. 말로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지 말고 더 깊이 보세요.
과거 관계에서 자신의 실수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의 이야기가 그에게 가해졌다고 주장되는 불만의 목록일 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결코 지지 않았다면 왜 지금 바뀌어야 합니까? 당신의 임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치유를 추구하지 않는 상처 입은 남자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을 자신의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당신처럼 매일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인생의 길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조작에 대해 말하자면 사랑에 대한 인정처럼 보이지만 극도로 위험한 함정인 한 구절을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할 거야. 이것은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형태의 감정적 협박 중 하나입니다. 언뜻 보기에 감정적인 필요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당신의 사랑을 이용하여 통제력을 확립하려는 조작적인 압력이 숨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사랑은 강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자유, 상호 존중, 깊은 감탄에 기반한 의식적인 선택이지 죄책감이나 요구사항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감정적으로 노예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한 구절의 목표입니다. 당신의 애착을 권력의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감각적인 말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발성에 기반한 것이지 강탈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칼 구스타프 윤근 또한 권력의 맥락에서 이러한 역학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한 사람이 자신의 불안감과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사랑의 가면 아래 투사할 때 불균형한 관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절은 그에 대한 분명한 예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때 그는 당신의 애착과 특정 조건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만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조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진심 어린 요청과 숨겨진 요구사항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굴복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사랑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점차 자신을 잃게 됩니다. 진정성이 사라지고 경계가 흐려지며 내면의 힘이 약화됩니다. 당신이 굴복할수록 기대치는 높아집니다. 사랑의 증거로 시작된 것이 감정적 복종의 모델로 변모하여 사랑인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구절은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파괴합니다. 자신의 경계, 시간 또는 의견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대화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사랑을 소유와 혼동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자기 표현, 무조건적인 수용을 위한 공간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는 당신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개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는 이해나 연결에 대한 열망이 없고 통제하려는 욕망만 있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으로 당신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당신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려는 숨겨진 시도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소유적이거나 조작적인 것이 아니라 공유된 자유의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사랑은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다고 확인합니다. 사랑이 감정적 협박의 도구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부드러움의 가면 아래 숨겨진 권력입니다. 감정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훈련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평가에 깊이 새겨진 흉터를 남깁니다. 삶의 시련을 겪고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깨달은 여성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반하여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서 멀어집니다. 위험은 그러한 굴복이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요청이고 다음에는 더 심각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욕망에 굴복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조연으로 변모합니다. 스토아 철학자와 융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신에 따른 대답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조화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변덕이 아닌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죄책감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와 존중을 표할 것입니다. 마음과 일치하는 결정이라면 끝없이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한 여성은 모든 싸움을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는 싸움은 아예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감정적인 조작에 대해 말하자면 겉으로는 세련되지만 잔인한 가장 교활한 구절 중 하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충분히 좋지 않아.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는 타격입니다. 이 구절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자신감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당신의 개성, 당신의 가치, 당신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칼 융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에 대한 분명한 확인입니다. 순수한 투사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당신이 그에게 충분히 좋지 않다고 말할 때 그는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갈등, 왜곡된 기대, 충족되지 않는 통제 욕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승인에 의존하도록 당신을 낮추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미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내면의 조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작자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당신이 자신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당신의 열등함을 암시하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은 항상 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충분히 좋지 않고 내일은 저것 때문에 충분히 좋지 않으며 결국 당신은 소진되고 한때 당신에게 분명했던 것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립적인 여성은 사랑을 구걸하는데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하는데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임무는 누군가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을 고취하는 사람과 인생의 길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구절을 듣게 된다면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거짓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훌륭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불안감은 당신의 짐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짐입니다. 칼 융이 통찰력 있게 언급했듯이 그림자만 찾으려고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내면 세계를 밝힐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 정신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는 다른 사람의 이상에 맞추려는 어떤 시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부 인정은 덧없고 끊임없이 변하며 종종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좌우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여성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자신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생겨납니다. 특히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자기 평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실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판단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갈등, 부풀려진 자아, 통제에 대한 열망의 투사입니다.
그러한 말은 친밀함에 대한 초대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자기인식을 지속적인 비판에 굴복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결코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언젠가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조작을 제때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을 잊은 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관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권력을 주지 않는 한 누구의 의견도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더욱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남자가 끊임없이 당신을 열등하게 느끼게 한다면 가장 현명한 결정은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인내는 무의미하고 무의미한 말이 당신이 힘들게 만들어낸 것, 즉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 사고의 명확성, 개인적인 자유를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위대한 세네카는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자기 통제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당신이 그들에게 건설적인 비판으로 제시하려는 감정적인 쓰레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구절을 듣게 되면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펴고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희생하여 자신의 눈에 자신을 높이려는 그의 절박한 필요성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한 사람의 척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높이 들고 떠나십시오. 이제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주장 중 하나인 수동적 공격성의 뉘앙스로 말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가 얼음처럼 차가운 냉정함, 숨겨진 아이러니 또는 명백한 분노로 이 구절을 말할 때 그는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죄책감으로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교묘한 감정적인 함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협박 시도를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해방하여 조종하는 숨겨진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한 구절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명확성과 책임감을 거부하는 위장된 형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하지 않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추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난, 격렬한 장면,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는 명확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네카는 이 생각을 당신의 말이 해석이 필요하지 않도록 말하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힌트로 소통하고 우회적으로 말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한다면 그는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절은 당신을 끊임없는 불안감과 불안 상태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상황에 적응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어느 순간 공포에 질려 자신의 감정보다 그의 감정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지기 쉽고 소중한 내면 세계는 파괴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성숙한 감성 지능을 가진 여성은 그러한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휘말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와 같은 조작적인 구절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의 지침으로 받아들여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조작자가 자신의 감정적인 음모의 그물망에 당신을 얽히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십시오. 강력한 방전과 같은 그러한 반응은 조작의 악순환을 끊고 조작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배우거나 당신이 더 이상 그의 감정적인 게임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수동적 공격적인 입장만 남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심리학자인 칼 융과 스토아 철학자는 삶의 명확성과 진정성이 내면의 자유의 가장 높은 형태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 자유는 당신이 더 이상 도발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생겨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 누구와 자신의 에너지를 공유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또는 모호함으로 가득 찬 대화에서 벗어나는 능력은 냉담함의 표현이 아니라 높은 감성 지능의 징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으로 놀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싹에서 조작을 중단하는 능력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직접 말할 용기가 없는 것을 해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명확성과 모호함은 통제하려는 조작자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현명한 남자와 마찬가지로 항상 명확성, 일관성, 내면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충실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잊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남자는 조작에 의존하거나 수수께끼로 말하거나 감정적인 도발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게임과 속임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방성, 정직성, 상호 존중으로 나타납니다. 사고, 언어, 행동이 하나가 될 때 내면의 평화와 조화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겉보기에는 무해한 구절은 종종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불안한 신호입니다. 적시에 인식하지 못하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고의 명확성을 잃게 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개성을 파괴하는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의 한계를 넘어 더 깊이 보고 현재의 순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지혜와 통찰력으로 자신의 감정적인 안정을 보호하도록 촉구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잃기 전에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고 떠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